기록적인 폭염이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방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서울의 기온이 어제만큼이나 오를 것이란 예보입니다. 왜 이렇게 극심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건지, 또 이번 더위가 언제쯤이면 누그러질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계속해서 더운데요. 그제 어제 서울이 36도, 35도 이렇게 참 더웠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이나 더운 건가요? 네, 폭염의 기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특히 어제의 경우 서울의 수온주가 36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경신을 했었고요. 또 그 밖에 강원 홍천이 36도, 수원이 35.6도, 대전이 35.8도 등 중부 대부분 지방이 연일 올해 최고 기온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는 오늘도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도 서울의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광주와 대구가 역시 35도, 대전이 34도에서 35도 내외까지 올라서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오후에서 밤 사이에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남, 호남 내륙을 중심으로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름철 소나기는 특성상 매우 국지적이고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강한 소나기에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을 했었는데요. 주말을 맞아서 산간 계곡을 찾은 피서객들은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사실 겨울이 지나고 나면 매년 잊어서 그런지 작년에도 많이 더웠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런데 올해는 유독 참 지겹다 느껴질 도록 더운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정말 잊은 걸까요? 네, 요즘 밖에 나가보면 아스팔트 위로 열기가 이글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치 불판을 연상케 한다고 해서 이번 더위를 이른바 불판더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에 올여름은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적으로 더 덥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극심해진 더위는 현재 우리나라를 두고 사방으로 뜨거운 공기들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중국 북부와 몽골 부근으로는 평년보다 5도나 높은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서 뜨겁게 가열된 공기가 서해상을 따라 넘어오면서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데우고 있고요. 특히 이 열파들이 구름을 발생하지 않게 막고 있기 때문에 요 며칠 계속해서 땡볕이 강하게 쏟아지면서 지면을 더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상으로는 남쪽 북태평양 고기압이 덥고 습한 공기를 불어넣고 있고 또 동쪽에서는 산맥을 넘어오는 열기까지 가세를 하면서 중부지방의 폭염이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방에서 뜨거운 공기들이 밀려오면서 이른바 불판더위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년보다는 좀 더 더운 더위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가 확실히 그냥 느낌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도 더운 게 맞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전국적으로도 사실 폭염이 기승이긴 하지만 특히나 이 서울 같은 도심은 다른 지역보다 더 더운 것 같습니다. 이게 느낌은 아닌 거죠? 네, 요즘 워낙에 도심이 뜨겁게 달아오르다 보니까 열섬 효과가 더위를 더 부추기고 있다 이런 소식 많이 전해 들으셨을 겁니다. 먼저 열섬 효과라고 하는 것은 대도시가 주변 지역들보다 기온이 더 높으면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기온이 낮은 도시 외곽에서 기온이 높은 도심 쪽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오게 되고 이 공기들이 도시 주변으로만 순환을 하게 되면서 도시의 뜨거운 공기들이 갇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섬처럼 고립됐다고 해서 열섬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요즘 서울 주변 지역도 서울만큼이나 기온이 높습니다. 특히 이천이나 파주 같은 지역도 0.2에서 0.3도밖에 기온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 열섬 효과가 있긴 하겠지만 현상학적으로 봤을 때는 바람이 이동하고 순환이 갇힌 곳으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열섬 효과라고 보기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좀 도시 효과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맞습니다. 실제로 열섬은 밤에 그리고 또 겨울철에 오히려 더 잘 나타나는 거고요. 아무래도 도시가 열을 잘 흡수하는 아스팔트 같은 지면이 더 많으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차량 이동도 많고 특히 인구 밀도가 높다 보니까 에어컨 실외기 같은 인위적인 열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기온이 더 높게 됩니다. 특히 빌딩 숲의 경우 열 이동을 방해할 수가 있고요. 네. 특히 최근에 들어서 유리로 된 건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건물 때문에 햇볕이 여기저기로 반사가 되면서 지면을 더 데우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유리가 보기에는 시원한데 또 그런 면이 있었네요. 네, 이 와중에 또 잠잠하던 태풍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이 태풍이 지금 어디에 있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는지 듣고 싶네요. 네, 지난 목요일 괌 북동쪽 해상에서 제5호 태풍 오마이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오마이스라는 이름은 미국에서 제출한 이름이고요. 남태평양에 위치한 팔라우어로 주위를 어슬렁거린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약한 소형 태풍 오마이스는 시속 10km 안팎의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는데요. 태풍은 이번 주말 그러니까 내일쯤 일본 남동쪽 해상으로 북상을 하겠고 따뜻한 바다를 지나면서 강한 등급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진로가 유동적이긴 하지만 현재까지의 예측으로는 가장 유력한 북상 방향은 일본 동쪽 해상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대로 북상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태풍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태풍이 아주 강력하게 발달할 경우 서쪽,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조금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직접까지는 아니더라도 간접 영향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진로가 유동적인 만큼 이동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더위 이슈로 좀 돌아와서요. 제 기억으로는 이제 더위 이야기를 한 지 정말 한 달이 넘어가는 것 같다 이런 느낌마저 들고 있는데 이 더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마지막으로 예상해 주시죠. 네, 현재까지 예측으로는 이번 더위가 적어도 열흘 이상은 더 갈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예. 또 기상청이 내놓은 중기 전망에 따르면 당분간은 소나기 외에는 별다른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푹푹 찌는 찜통 더위는 강복절 연휴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제와 오늘 같은 극심한 폭염은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조금이나마 수그러들겠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다음 주 초에는 낮 기온이 33도 안팎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주 후반에는 다시 35도를 웃도는 극심한 폭염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일시적으로 기온이 조금 내려간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폭염은 폭염이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 건강 관리를 좀 계속해서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앞서 전해드린 태풍입니다. 아무래도 태풍이 워낙에 강력한 기상 현상이다 보니까 일본 쪽으로 북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반도 주변 기류가 크게 요동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태풍이 남동쪽의 뜨거운 고기압을 밀어내고 지금 꽉 막혀 있는 한반도 기류를 좀 원활하게 만들면서 폭염을 일시적으로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더 뜨거운 열대 공기를 몰고 와서 지금보다도 더 심한 폭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태풍이 더위를 좀 밀어내는 방향으로 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좀 좋은 쪽으로 시나리오를 예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